또 어떤 걸 해볼 수 있냐 그러면 눈 감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상적인 소견은 15도 이내로만 옆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많이 돌아가면 전정기능 장애를 의심을 합니다. 또 해볼 수 있는 진찰 소견은 제자리 손 위아래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전정신경염의 증상, 어떤 병인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전정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검사 결과 소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이 어떤 병인지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귀 안쪽에는 이렇게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방구리가 아니라 이 안쪽에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머리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머리가 돌아가는지 기우는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여기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주죠. 양쪽에서 들어오는 전정기관의 신호가 가만히 있을 때는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에 손상이 오는 거죠. 한쪽은 들어오지만 한쪽이 손상되니까 내가 한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지러운 것이 전정신경염이고, 간혹 후유증을 남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병입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몇 가지 진찰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소견이 나올 때 전정신경염을 진단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정신경염이 의심이 될 때 하는 검사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눈동자 움직임을 보고 제자리 걸음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동작을 시켜서 한쪽 전정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진찰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디오 안진 검사죠. 우리 고글 같은 걸 써가지고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온도 안진 교대 검사라고 해서 귀에다가 차가운 바람 혹은 차가운 물, 따뜻한 바람, 따뜻한 물 등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두부 충동 검사, 다섯 번째는 뇌 MRI 이렇게 있습니다. 뇌 MRI는 항상 하진 않고 의심이 될 때 MRI를 찍게 되죠. 각각의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눈을 봤을 때 한쪽으로 눈동자가 톡톡 튄다든지, 두부 충동 검사를 했을 때 한쪽으로 눈동자 따라옴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소견이 있으면 전정신경염을 의심을 하는데, 또 어떤 걸 해볼 수 있냐 그러면 눈 감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소견은 15도 이내로만 옆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많이 돌아가면 전정기능 장애를 의심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분도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좀 회복기에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걷다 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해볼 수 있는 진찰 소견은 제자리 손 위아래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손가락을 펼쳐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눈 감고 시켜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거는 눈 감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정신경염이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시켰을 때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하는 듯 하다가 한쪽으로 점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비슷한 이치로 내가 한쪽이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쪽 기능만 살아 있어서 나는 가만히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이쪽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왼쪽으로 계속 이쪽 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소견이 있으면 전정신경염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좀 더 확진하기 위한 다음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비디오 안진 검사입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는 고글을 씌워서 앞을 못 보게 가린 다음에, 왜냐하면 앞을 보게 되면 눈이 한쪽으로 떨리는 안구 진탕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을 깜깜하게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비디오나 확대경을 통해서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쪽에 전정신경염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분은 왼쪽에 전정신경염이 있기 때문에 환자 기준으로 오른쪽, 화면으로는 왼쪽이 되는데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눈이 돌면서 눈동자가 튀는 안진,
다른 말로 안구진탕이 관찰이 됩니다. 이 안구진탕은 이제 고개를 뭐 반대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거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있고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더 안진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개를 돌렸을 때 안진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면 전정신경염보다는 이석증을 의심을 해야 되는 소견입니다. 다음 검사입니다. 다음은 온도안진 교대 검사입니다. 귀에 차가운 바람이나 물, 따뜻한 바람이나 물을 넣어주게 됩니다. 따뜻한 바람을 오른쪽에 넣었다. 그러면 오른쪽 전정 기능이 활성화돼서 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만약 차가운 바람을 넣으면 이쪽 기능이 억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이 더 커져서 왼쪽으로 돌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왼쪽에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총 4번 자극을 하게 돼서 이때 나타나는 눈동자 떨림이 정상적인 범위냐 혹은 비정상적으로 작게 나타나냐를 보게 되는 게 온도안진 교대 검사가 됩니다. 결과지를 볼게요. 이분은 왼쪽 전정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극을 했을 때 오른쪽, 화면상에서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크게 나오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그래프가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좌측 전정 기능이 약 60% 정도 감소되어 있고 대부분은 전정신경염에 의해서 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되니 전정신경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검사는 두부충동 검사입니다. 우리 전정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눈동자는 반대편으로 돌려줍니다. 비디오로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비디오로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고개를 돌아가더라도 눈동자는 이 렌즈를,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머리가 오른쪽으로 30도 돌아가면 눈은 왼쪽으로 30도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이런 기능을 보는 게 두부충동 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왼쪽 전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왼쪽으로 돌릴 때는 눈동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검사실에서 검사로 확인할 수도 있죠. 검사실에서 확인한 것을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합니다. 그림을 볼게요. 이 사람의 오른쪽은 정상적이어서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 선이 머리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머리의 움직임이 검은색 선, 눈동자 움직임이 잘 따라하기 때문에 빨간색 선이랑 검정색 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경우에는 파란색 이제 머리 움직임을 검정색 눈동자 움직임이 못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검사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왼쪽 전정신경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검사는 뇌 MRI입니다. 뇌 MRI는 무조건 하고 하지 않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서 이러한 검사 소견이 나오면 앞서 설명했던 검사 소견이나 진찰 소견이 나오면 전정신경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나 전정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몇몇 진찰 소견들, 예를 들어서 한쪽 팔다리 마비가 있다거나 말 발음이 어둔하거나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저하가 됐다거나 어지러움이 이틀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MRI를 꼭 해야 되고요. 전정신경염이 맞는 것 같더라도 고령이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뇌경색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MRI를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서 설명드린 두부충동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다른 특별한 질환을 의심할 소견이 없고 전정신경염을 의심할 소견이 있으면 또 진찰에서 다른 이상이 없으면 뇌경색일 가능성은 3%에서 5% 미만이고 95에서 97%는 다 전정신경염인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진찰이나 검사 소견에서는 간단한 검사 소견에서는 전정신경염처럼 보였는데 MRI 찍어보면 손해 쪽에 뇌경색이 와 있었던 분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전정신경염이 맞는 것 같더라도 한 번쯤은 MRI를 찍어서
혹시나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이 아닌지 한번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전정신경염의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정신경염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영상을 찾아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후유증이 간간히 남는 병이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하실 겁니다.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전정재활 운동이니까 전정재활 운동을 찾아보시고 열심히 하루에 2번, 3번 열심히 따라 해보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니까 노력하는 것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움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